산모 응급 상황, 산모 응급 상황. 의사분 계십니까? 기내에 의사분 계십니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죠. 기내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승무원들은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왔고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비켜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소통을 가져왔고 또 다른 이는 담요를 가져와 산모를 덮어주었죠. 그러는 사이 산모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며 심박수는 떨어지고 태아의 움직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시간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소리쳤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양수가 터졌습니다. 조기 진통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대한항공 K2916, 임산부 응급 상황, 의료 지원 필요. 의료 지원 필요. 조종실에서 무전기로 보내는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의료기술 강국 한국만이 이루어낸 기적의 45분,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에 사는 사라입니다. 몽골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장으로 일하며 국가의료 시스템 개선 사업을 총괄하고 있죠.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조금씩 익히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항상 감탄해왔어요. 그래서 몽골 의료 체계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항상 한국을 꼽았었죠. 그때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에서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 35주차였던 그날, 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WHO 아시아 지역 의료협력 회의를 마치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OECD 의료 정책 포럼 발표를 위한 출장길이었죠.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곧 만나게 될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업무 관련 문서를 검토하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을 때쯤 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진통에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한 손으로는 배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앞좌석을 움켜쥐었죠. 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어요. 눈을 간신히 떠보니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 승객이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승무원을 급히 불렀고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승무원들의 긴박한 발걸음 소리와 기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하는 방송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던 한국인 승객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어느덧 비행기는 궤도를 바꿔 긴급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라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이와 제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점점 더 의식이 흐려지면서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제 아이는 괜찮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처럼 어지럽게 오가는 상태였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기내 방송만은 또렷했어요. 활주로에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이 제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간신히 떠보니 제 주변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어요. 승무원들이 좌석 사이를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나타난 의료진이 제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병원으로 갑니다. 그 한국인 승객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그분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 순간 복부에서 뜨거운 쇳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으윽, 비명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감각, 그리고 하복부에서 시작된 압박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 위에 앉아 모든 공기를 짜내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활주로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깜빡이는 빨간 불빛, 긴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의료진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니 꿈 같았어요. 들것에 실려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찬 기운이 오히려 제 의식을 잠시 돌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찢기고 뒤틀리는 듯 했어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참을 수 없는 비명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임신 35주차, 산모 의식 흐림, 자궁 수축 3분 간격, 태아 심박수 불안정.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위험했어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흔들렸고 저는 지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료진들이 제게 무언가를 물었지만 몽골어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쿵쿵, 쿵쿵.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구급차는 경적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물에 번져 별처럼 보였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곧 만날 거야, 내 아이. 도시의 불빛처럼 반짝이는 내 미소를. 의식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돌처럼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눈앞의 세상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준비. NICU 대기 요청. 산모 활력 징후 불안정. 혈압 급감. 마지막 남은 의식의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와 아이 중 하나만 살 수 있다면 그건 제 아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 아이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어야만 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따라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최후의 힘을 다해 의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제 아이만큼은 살려야 했어요. 어릴 적 울란바토르 고아원에서 자랐던 기억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버려진 그날의 기억,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 내 아이에겐 절대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몽골어로 간절히 말했지만 의료진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제 절실함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짓으로, 눈빛으로 어떻게든 저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동양인 여성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굴이에요. 카자흐계 유학생인데 몽골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기적처럼 나타난 통역사.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랐죠.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굴은 제 감정을 온전히 담아 의료진에게 전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제 절박함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굴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통역해 주었어요. 언제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나요? 이전에 상과적 문제가 있었나요? 알레르기는요? 제 몸은 여전히 고통에 신음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제 누군가가 제 목소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수술실 문 앞에서 아이굴은 제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이곳 의사 선생님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평생 기다려온 가족이에요. 엄마의 품을 모르고 자란 내가 이 아이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어요. 흰색 벽과 천장, 반짝이는 금속 기구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한 의사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고 마취약이 몸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졌지만 한 가지 생각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 아이, 고아원에서 보낸 15해, 그리고 그 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늘 꿈꿔왔던 가족, 제가 만들고 싶었던 사랑의 둥지,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와 함께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첫 울음소리를 듣고 작은 손가락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취약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기다려왔는지, 엄마가 느끼지 못한 사랑을 너에게는 모두 줄게. 눈을 감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동경했던 나라, 그토록 신뢰했던 의료 시스템 속에 제 운명이 맡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검게 변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이에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줄 기회를 주세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무겁고 아팠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저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나요? 제 아이는 괜찮나요? 저는 몽골어로 필사적으로 물었지만 간호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씨, 아이는 괜찮아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이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의사들의 설명을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술 중 심장 정지를 경험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았어요. 얼굴색이 파랗게 변했고 심박동도 거의 없었죠. 아이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 의사는 아기의 작은 가슴에 두 손가락을 얹고 심장 마사지를, 다른 의사는 기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대요. 간호사들은 온열 담요를 준비하고 산소를 공급했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 아이가,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생명이 세상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런 위험에 처했다니. 하지만 아이굴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한 팀처럼 움직였대요. 누군가는 초시계를 들고 시간을 세었고 다른 이들은 약물을 준비했죠. 10초, 20초, 30초.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들의 표정은 더 긴장되었다고 해요. 의사가 직접 말을 이었습니다. 42초가 지났을 때 아기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죠. 작은 가슴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온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이굴이 통역하는 동안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제 아이가 하얀 수술대 위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의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43초째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신음처럼 들렸지만 곧 힘찬 울음으로 바뀌었죠. 아이굴은 의사의 흥분된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술실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대요. 한 간호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소아과 의사는 살았다. 라고 외쳤죠.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해요. 의사는 그 순간을 회상하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15년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우리 모두 한 생명을 이 세상에 잡아두기 위해 싸웠고 결국 성공했으니까요. 아이굴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순간 아기를 안고 인천에서 태어난 작은 전사라고 불렀대요.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치고 일부는 포옹을 했다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요. 아이는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의 말을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어요. 작지만 강한 아이예요. 어머니처럼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의료진들이 저와 아이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보육기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잠깐 보여드리러 왔어요. 아이굴이 통역했어요. 보육기 안에는 작고 연약한 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살짝 붉은 피부, 작은 주먹,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기적이에요. 간호사의 말을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어요. 간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죽음에서 돌아온 아이니까요. 우리 의료팀 모두의 영웅이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육기 유리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이와 직접 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생명이 제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토록 강한 생명력으로 세상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이 아이는 특별한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이런 기적 속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틀 후 저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의사들은 제게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서 아이를 직접 안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굴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를 안아볼 수 있다니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아이굴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라 씨, 이곳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와 신생아 집중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미국보다도 뛰어난가요? 아이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긴급 제왕절개와 신생아 소생술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미국도 이런 통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요. 한국은 응급 상황 발생부터 수술, 그 이후 케어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정말 그 말이 실감났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각 보육기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 아기를 안아보실 수 있어요.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피부와 피부가 직접 닿으면 아기의 상태가 더 좋아져요.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덧붙였어요. 이 방법은 한국에서 조사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사나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보육기에서 아이를 꺼내어 제게 안겨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품에 안긴 아이는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따뜻한 체온, 작은 손가락, 그리고 살짝 움직이는 입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그 모든 위험을 견뎌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나라에서였다면 생존 확률이 50%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비행기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 병원의 AI 기반 응급 대응 시스템과 로봇, 보조 수술 기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굴이 의사의 말을 통역하면서 덧붙였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특히 응급 상황에서 빛을 발한대요. 인천공항과 주변 병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기 이름은 정하셨나요? 아이굴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특별한 이름을 찾고 있어요. 어쩌면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놀라운 의료 기술이 구해준 생명이니까요. 간호사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부탁한다는 것이 무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이 이름에 담겨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아기 이름을 생각해봤어요. 나라는 어떨까요? 아이굴이 통역했습니다. 강처럼 흘러온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나라라는 말 자체가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아이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완벽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나라 바트볼드입니다. 제 성인 바트볼드와 함께 이 아이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나라를 살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최근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응급의료 대응과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의 오지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과 AI 진단 기술은 세계 의료계에서도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간호사 중 한 명이 덧붙였어요. 나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기적이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태어나 가장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아이니까요.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기적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준 선물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에 저는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와 나라의 이야기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내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45분의 기적,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 나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몽골 대사관에서도 소식을 들었는지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저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두 나라 간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CNN, NHK, BBC 등 해외 언론들도 저와 나라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생명 구조 시스템에 대해 집중 조명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헌신은 전 세계 의료계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관심 덕분에 제 상황이 더 나아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몽골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은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처음에는 보육기 안에서만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제 품에 안겨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제 가슴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그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수술실에서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지금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굴이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사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나라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했대요. 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저희에게 보여준 사랑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나라를 인천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출산 과정에서 심장 정지를 경험했던 저와 태어나자마자 42초 동안 울지 않았던 나라가 모두 건강하게 회복된 것은 의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외부의 관심과 찬사 속에서도
저는 매일 밤 나라를 안고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는 기적이야, 나라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은 나라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저 역시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함께 몽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퇴원식 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 병원 의료진들, 몽골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물론 아이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나라를 위한 작은 환송회를 준비했더군요. 사라 씨와 나라는 이제 우리 병원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병원장의 말을 아이굴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작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폐에는 인천에서 태어난 기적, 나라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인천시장님도 참석하셔서 나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 아이는 국경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작은 대사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감격했어요. 나라의 출생신고서에는 특별히 이머전시 어라이벌 인촌, KUR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이굴이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 나라와 저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원 소아과 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나라는 인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사라 씨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퇴원식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굴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굴,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이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통역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의료진들과 사라 씨예요. 그리고 물론 작은 나라도요.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제가 거의 죽어가며 도착했던 그곳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어요. 인천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시라는 의미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제가 거의 죽어가며 도착했던 그곳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어요. 인천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시라는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나라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한 달 전 우리의 운명이 바뀐 그 자리였습니다. 공항 관제탑에서 누군가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날 저희를 도왔던 관제사일지도 모릅니다. 나라야, 너는 기적이야. 인천의 기적. 저는 나라의 작은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라는 마치 이해한 듯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어느새 1살이 되었고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몽골에서 국제 산모 NGO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식 산모 케어 시스템을 몽골에 도입하는 일이었죠. 제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산모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나라의 첫 생일을 맞아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태어난 곳,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나라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첫 생일을 축하받았으면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공항 로비에는 웰컴백 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날 저희를 도왔던 공항 직원들과 관제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기억하고 있었고 작은 환영식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사라 씨, 나라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날 통역을 도와주었던 아이굴이 달려와 저희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어요. 나라가 정말 많이 컸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비슷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나라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어요. 특히 그날 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라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몽골에서 시작한 NGO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응급 의료 시스템과 산모, 케어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몽골의 오지 마을들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의사들은 기뻐하며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라의 첫 생일 파티는 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열렸어요. 그날 입원해 있던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라는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의 두 번째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나라를 안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인천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저는 나라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나라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엄마에게 너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나라야. 너는 사람들이 만든 기적 속에서 태어난 아이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평생 간직할 거야. 나라는 제 말에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천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그날 저희를 도왔던 항공사 승무원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은 나라를 보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컸다니. 한 승무원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떠나기 전 저는 아이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라라는 이름이 한국어로 다른 뜻도 있나요? 아이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나라는 국가라는 뜻도 있지만 나라라라는 말의 어근이기도 해요. 비상하라는 의미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나라는 국경을 초월한 인연으로 태어났고 이제는 자신의 날개로 세상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창문을 통해 인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 딸의 첫 울음은 인천에서 터졌어요. 나라는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기적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저와 나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나라는 제 품에 안겨 달콤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숨결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어요. 때로는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태어나는 법이니까요.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로, 그리고 한국과 몽골의, 아니 세계의 많은 산모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빛으로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랑스런 나라 한국을 이끌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